보자. 자, 이해 못한 사람들 같이 좀 보세요. 별이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얘들아, 뭐 별거 없어. 봐보자. 천천히 봐. 볼 때 너네가 아직 단어 같은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좀 끼었네. 볼게요. 한 줄 한 줄 볼 텐 다 볼 테니까 차분히 봐.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자, 그러면 일단 내신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상위 범위야, 이게 하위 범위야, 그치?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건 다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쭉 배우는 기술들은 다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야. 선지에서 교묘하게 이상하게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주 바꿔놓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와. 그러니까 잘 확인하세요. 알겠죠? 인간이 학습하듯이 이런 것도 내신에서 이런 것도 바꿔놓지. 인간의 학습 방법과는 달리가 아니라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스스로.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아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그렇대.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여기다 표시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기계학습이라는 건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 요거를 만드는 작업이래.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치환해서 일단 개념을 생각해 줘야 돼요. 선지 만드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기계학습에서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이라는 건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와, 어렵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모델로 표현한다 라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문장이 뒤에 문장보다 일단 어려워요. 근데 위에서 보면 A라는 병에 걸린 사람,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는 거. 그럼 너네가 챗 GPT한테 물어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야, 내가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는데 어떤 병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현실 세계의 이 구조, 병과 증상의 구조, 병과 증상이 근데 굉장히 많겠지. 그치? 그 종류들이 바로 종류들을 연결시키는 방법 자체가 모델이라는 거야. 뒤에 보면 이 모델을 함수라는 말로도 바꿔놓는데 머릿속에 요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네 초등학교 때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2라는 공을 넣었더니 5라는 공이 나왔대.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럼 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곱하기 2 더하기 1 이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근데 처음에는 이걸 몰라. 근데 우리가 쭉 보면서 3을 넣었더니 7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보면서 여기 가운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이 기계학습도 2, 5, 3, 7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 쭉 요 패턴을 보면서 요 가운데를 만드는 거. 요 가운데를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얘기하고 인공지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델을 거치면 짝이 찾아지는 거죠.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 네모안이 뭐다? 본질적인 구조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구조에다가 우리 네모치고 기계학습이라는 건 모델을 만드는 것, 기계학습이라는 건 본질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 나와.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추상화랑 단순화에 동그라미 하고, 얘들아 복잡한 게 추상화되고 단순화됐어. 그러면 얘는 내년 수능 볼 때까지 외우세요. 여기서 복잡한, 이게 반대말이 단순한 거야. 그치? 이쪽은 그러면 구체적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기는 비슷한 말 또 뭐야? 오케이? 얘네가 요렇게 하나로 묶이셔야 되고요. 얘네가 요렇게 하나로 묶여서 1번 문제를 풀 때 3초 안에 풀어야 돼, 얘들아. 얘는 법에도 적용이 되고 철학 지문에도 적용이 돼. 너네 생각해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법이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구체적인 거 같지? 법은 추상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 사람을 죽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했었을 때 사람을 어떻게 죽여?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1000만 가지예요. 그치? 계획해서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안전점검을 안 해서 죽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법은 사람을 죽이면 이라는 말로 추상화된 거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한다. 내가 지금 되게 토할 것 같아.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는데 그 구토 증상이 내가 진짜 막 10만 가지로 내 마음을 막 표현할 수가 있어. 막 밥 먹었더니 어떻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뭐라고 얘기해? 구토 두 글자로 나타낼 수 있지. 그건 추상화되고 훨씬 더 관념적으로 변한 거고 훨씬 더 단순해진 거야, 얘들아. 패턴화 한다라는 건 추상적이고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니야. 오케이? 구체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말은 서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것들은 현실보다 당연히 훨씬 더 어떻게 해? 얘네는 현실을 쫓아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비하면 추상적이고 단순해. 알겠지? 너네 지도 봐봐. 현실보다 훨씬 단순하죠? 그죠? 그런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 그럼 일반화 능력에도 네모 치시고요. 이렇게 단순해지는 걸 일반화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치? 야, 감기 증상 엄청 많잖아.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다. 이거 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런 걸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화라는 말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거의 반대말은 뭐게? 선지에 자주 써먹는 단어들이죠. 일반적인 게 훨씬 추상적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모든 걸 추상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여기는 동그라미,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지. 그래서 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3을 집어넣으면 합리적으로 7이 출력값이 돼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을 구한다. 그렇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을 구한다.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면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거 생각해 두시고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에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개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동물이 개개 고양이개 하면서 계속 구분을 시켜본단 말이지. 근데 개가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끔 짤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개들이 있잖아. 그치? 개처럼 안 생긴 개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도 학습 데이터에 집어넣어 보면 얘가 정말 개라고 판단할 것이냐? 그건 몰라. 그치? 이유가 뭐겠어? 이것도 문제 나왔죠? 실제와 학습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아, 니네 챗 GPT 많이 써요? 챗 GPT는 걔가 창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챗 GPT가 너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명 들었던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너무너무 많고 구체적이야. 그치? 우린 늘 일부만 학습시킬 수 있어. 맞지? 세상의 모든 걸 학습시킬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으니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현상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를 일반화 능력을 통해서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한 단계 추상화 시켜서 얘를 판단한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AI가 생각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개라는 건 코가 까맣고 귀가 세모고 고양이보다 얼굴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고로 여기 얼굴이 찌그러진 강아지 사진을 집어넣어. 그럼 인간은 알지만 AI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학습에 사용한 가로 쳐넣어.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처음 보는 입력 또 다른 구체적인 값에는 엉뚱한 결과를 당연히 낼 수 있는 거야.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금 봐봐. 일반화 능력이 뭐에 결정된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된대. 당연히 1000만 가지를 훈련한 거랑 100가지를 훈련한 거랑 값이 다르겠죠. 그죠? 자, 이어서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래서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한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일반화를 잘하더라.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부족하게 학습이 되면 모델이 과소적합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너 키 몇 가지 클 것 같냐? 이미 끝났어? 그러면 너 몇 살이야? 생일 지났어? 몇 살이야? 만으로 16? 만으로 16? 야, 아직 멈출 때는 안 됐다, 야. 16살.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는 거지. 16살의 남성의 네 체중을 넣고서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크더라? 몇 센치까지 더 크더라? 자, 그런데 몇 명 안 했어. 그냥 니네 반에서만 학습을 시켰어.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 자, 근데 과소적합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얘는 잘 안 나와. 왜냐면 그냥 과소적합했는데 이거 해결책이 그럼 뭐겠어? 그냥 학습을 더 시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얘들아, 여기에
해결책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과소적합은 해결책이 뭐야? 더 많이 학습시키는 거야. 항상 문제점의 반대가 해결책이죠. 부족하게 학습한 게 문제점이니까 과소적합은 그냥 많이 학습시키면 된다. 이것도 선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두세요. 과소적합의 해결책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과소적합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반대로 또 문제도 있어.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얘들아 여기 밑줄 쳐놔. 너네가 이걸 잘 틀리더라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뭐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얘들아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밑줄 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일반적이지 않은 걸 학습하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걸. 뭔 말인지 알겠어? 가끔 가다가 군대에서도 키 크는 애들 있지. 제가 16살인데 16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15cm 큰 놈이 있대.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 그치? 가끔. 있어. 15cm 큰 놈이 있대. 자 그러면 걔를 데이터에 넣어서 평균을 내가지고 야 니네 앞으로 한 7cm 더 클 것 같냐? 어? 안타깝다. 뭐 했어? 7cm 더 클 거야 라고 말하면 맞는 데이터야? 아니야 얘들아. 너무 과하게 학습을 하면요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일반적이지 않게 된다고.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까지 고려하게 돼서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은 걸 집어넣었으니까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적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어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 같은 기법을 활용한다. 자, 그럼 봐봐. 과소적합의 해결책과 어디 갔어? 과하게 학습한 거의 해결책이 서로 달라요. 알겠지? 이걸 가지고 과소적합의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면 틀리다. 오케이? 짝을 잘 맞춰주세요. 과적합하면 대신 과적합하면 뭐에 대한 오차는 감소해? 요거랑은 같이 연결해줘야 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감소하는 건 맞아요. 알겠지? 과소보다 과적합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하고 가셔야 문제에서 안 틀린다. 이게 나올 것 같지 않냐 니네?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나올 만하지 않아? 나올 것 같아. 잘 공부해도. 요거 까먹지 마세요. 오차 감소하는 거. 오차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화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차가 감소하는 거, 오차가 커지는 거 둘 다 나와요. 과적합에선. 알겠지? 자,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오, 그럼 여기까지 끝났네? 그치? 여기까지 얘기가 끝났어. 일반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당연히 과적합은 단순화시켜서 정칙화하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치? 어쨌든 자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이런 학습이 있는데 뒤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쉽게 문제 낼 수 있는 건 뭐야? 카테고리 바꿔서 선지 만드는 거 그치?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아, 얘들아, 기준 기억해놔. 내신이니까 딴 거 말고 요 세 개를 나눈 기준은 뭐다? 알고리즘, 데이터,
입력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겠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데 사용한다. 입력에 그에 해당하는 출력의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까지 끊어놓고 얘들아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그 그림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입력과 출력 간의 쌍을 쉽게 말해서 A, B로 나타낼 수 있겠지. 얘를 입력했더니 얘가 출력이 되더라. 이런 쌍으로 쭉 나타난대. 그래서 요 사이에 왜 A를 넣었는데 B가 나왔을까? 요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이다. 땡땡 뭐에서? 지도학습에서. 오케이? 지도학습에서.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함수만 나오면 뭐든 입력하면 출력이 나와요. 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로는 패턴 분류가 있다. 패턴 분류 네모 쳐놓고 그렇대. 지도학습은 패턴 분류를 잘한대. 지도학습은 패턴 분류를 잘해. 오케이? 강아지랑 개미랑 구분을 하는데 다리가 4개면 개, 다리가 6개면 개미 이런 식으로 패턴 분류를 하는 거야.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라고 했으니까 패턴의 표현 네모쳐. 이거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해야 돼. 입력이 패턴의 표현이야. 출력은 뭐래? 라벨. 즉 패턴의 범주의 명칭이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입출력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패턴의 표현 이걸 집어넣으면 함수에 따라서 뭐가 나와? 라벨이 출력된다는 얘기야. 라벨이 뭐라고? 패턴 범주의 명칭. 자, 이걸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걸 집어넣었더니 개미가 나왔대. 이걸 패턴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내가 이걸 너무 개미 안 같아서 집중을 안 하는 거야? 너무 개미 같지? 개미 같지? 이렇게 표현했더니 라벨이 개미라고 나왔대. 패턴 범주의 명칭이 개미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을 가정해보자. 분류라는 건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바로 쳐놔. 선생님들이 주목하는 부분.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학습을 하고 나면 데이터에 없어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데이터에 없어도 구분해요. 데이터에 없으니까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일반적인 경향성을 벗어나면 오류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 보더라도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 바로 쳐놓고 많이 다른 사진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꾼다? 일반적 경향성을 벗어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많이 다른 사진? 일반적 경향성을 벗어난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한다.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은 자, 우리 또 하나 여기 기억해야 돼 얘들아. KNN 분류 알고리즘인데 얘는 뭐에 속한다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속하기 때문에 KNN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골라라. 설명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었을 때 지도학습을 벗어나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얘는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렇지? 이런 특징. 지도학습의 특징.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가까운 애 괄호 치시고 얘가 사용하는 건 가장 가까운 애. 먼 거 아니야. 가장 가까운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이다. 가령 그림 A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얘는 3MN 분류 알고리즘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A에서 제일 가까운 건 네모, 세모야. 그럼 A는 뭘로 판단된다? 세모로 판단된다. A는 세모 2개에 가깝고 네모는 하나에 가깝기 때문에 A는 세모로 판단이 되는 거야. 삼각형 2개와 삼각형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에 A는 삼각형으로 판단된다. 자, 얘는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여기 밑줄 치세요. 간단하고 빠른 것도 장점.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분류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린 내신이기 때문에 뭐를? 장점과 단점은 미리 확인해 둡시다. 모든 애 동그라미 하세요. 빠짐없이 모든 기존 데이터의 거리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A는요. 이 거리, 얘와의 거리, 얘와의 거리, 얘 다 이 네모 안에 있는 큰 네모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A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가까운 거 3개만 고르는 거야. 자, 3개만 고르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K가 3일 때 A는 그치? 세모로 판단이 됐어. 자, 근데 K가 4라고 해보자. 4. 5라고 해보자. 그럼 뭘로 판단돼? 네모 하나, 세모, 네모. 뭘로 판단돼? 네모가 3개가 되기 때문에 K가 5가 되면 네모로 판단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다? 지도 학습 알고리즘.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얘들아 가로 치세요.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눈에 안 보인대. 자, 그러면 반대로 지도학습에서는 명시적으로 주어져요. 그죠? 패턴에 표현을 넣으면 라벨이 나옵니다. 그죠?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졌었는데 비지도학습에서는 명시적으로 주어지지가 않는데 즉 어떤 상황이다?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게 무슨 꽃인지 맞추고 싶어. 그래서 구글에다 입력해서 이게 무슨 꽃인지 찾아냈어. 그럴 때는 비지도학습이 아니라 뭘 이용했겠어? 지도학습을 이용했겠죠? 그죠? 그냥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비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비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가 뭐가 있다? 군집화가 있다. 군집화. 야,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의 출력에서 정답을 맞추는 출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애들을 분류하는 거야. 한 가지 데이터에 한 가지 데이터 라벨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군집화는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군집화를 위해서는 가로 치세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되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데이터 간의 거리가 이용되는 건 지도학습에서도 비지도학습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그게 공통점이네. 그치? 거리가 중요해.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적 구성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산적해 있을 때 분류해라 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치? 얘랑 얘는 데이터 간의 거리가 멀어요. 보여? 그러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이런 식으로 묶는 게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최소로 줄인다. 그러니까 얘는요 이 그룹에 있는 애들보다 이 그룹에 있는 애들이랑 더 가까워야 된다는 소리야. A에 속한 애들은 A에 속한 애들끼리 가까워야지. A에 속한 애가 B에 있는 애랑 더 가까우면 걔는 군집이 잘못된 거야. 옮겨와야 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군집의 데이터와는 최대로 늘린다. 그러면서 소속을 바꿔가면서 야 니네 가까운 애들끼리 뭐였냐?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해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K-평균화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몇 개로?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다. 임의로 마음대로 규칙 없이 그냥 아무거나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을 한다. 그지?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한다. 그렇대. 각 군집에는 뭐가 있어? 동그라미 하세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애들은 여기에 있는 중심에 비해 무조건 이 중심이랑 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군집에 할당된 모든 빼놓지 않고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중심이어서 내가 거리를 계산했는데 이거 말고 얘의 평균을 정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중심이 얘에서 연두색으로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바뀐 거야. 그럼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다 중심을 다시 결정을 했어. 그런 다음에 정말로 다른 데이터들이 A 연두색보다 B 연두색에 가까운 애들이 B에 모여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평균을 내가지고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중심이 바뀌니까 어마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 연두색에 더 가깝대. 그러면 군집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 군집의 중심을 처음에는 임의로 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평균점을 다시 군집의 중심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묶으면 점들이 군집이 바뀌면 평균점이 또 이동되겠죠? 그럼 그 평균점을 중심으로 또 묶어보고 계속해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종료되겠지. 그럼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는 순간 평균점과 원래 군집의 중심이 제일 가까운 점이 되겠죠.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거의 똑같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얘 언제 종료한다고요?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강화학습. 얘가 제일 어렵죠.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너네 강화학습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줄 알아? 내비게이션.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최적인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강화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에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의된다. 자, 그럼 얘가 한 번에 와닿지 않으면 너네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길로 가면 공사 중일 수가 있어, 그지? 그리고 저 길은 도로상 거리는 짧은데 신호가 너무 많아. 뭐 그런 다양한 루트에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에이전트는 그 AI 안에 하나의 기계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설명이 잘 안 나왔어. 사실 에이전트만 해도 진짜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여기는 에이전트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I가 인공지능이 처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내가 왼쪽으로 가느냐 좌회전을 하느냐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좌회전하면 다른 루트가 다시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행동의 상태가 변화하고 그리고 몇 분 걸리는지 보상이 정의되겠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신호가 덜 걸리는 보상이라던가 혹은 시간이 짧게 걸리는 보상이라던가 이런 보상을 선택해서 그걸 최대화하도록 학습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내비게이션 생각해봐.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적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즉 동그라미 궤적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다녀야지만 내가 최적의 루트를 선택할 수 있는지. 강화학습이란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이다. 얘들아 그럼 한 번에 몰라. 봐봐.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운다. 누적 보상의 기대값 표시해 놓으세요. 얘가 다른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이 에이전트라는 말, 지능적 에이전트라는 말을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뭉개고 넘어갔어. 그래서 이 지문이 여기 끝에가 잘 어려워요. 한 상태의 누적 보상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의 동그라미 빼놓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감안해야 된다. 이때 분기점마다 모든 경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감안해야 할 궤적의 수가 매우 많다고 그냥 끝내버렸어. 여기는 오히려 문제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도학습이랑 그래서 비지도학습에 이 문제들이 좀 치중되어 있죠. 이 끝에는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아. 알겠죠? 얘가 설명을 잘한 게 너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럼 얘는 본문을 보던 안 보던 답이 정해져 있어, 얘들아. 답이 정해져 있어. 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구체화하는데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그치? 이렇게 써야 돼. 현실 세계를 단순화하려면 추상화해야 됩니다. 벤츠보다 자동차가 추상적인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기계학습은 학습을 통해 컴퓨터가 데이터의 규칙을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맞고요. 입력에 해당하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거? 비지도학습. 그치? 세 번째, 기계학습의 학습 방법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아까
아까 얘기했죠?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뭘로 나눴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단어학습. 기계학습에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내겠죠. 2번부터 5번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왜? 내신이니까. 윗글의 A와 B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A와 B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지도학습. B는 비지도학습. 얘들아, 이번에 몇 번이야? 몇 번 했어? 그치? A는 패턴 범주가 두 종류일 때 K값이 홀수여야 데이터의 범주 판단이 용이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봐 얘들아. 아까 요 그림에서 선생님 문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내가 더 그려놔야 되겠네. 이렇게 할게. 3으로 안 하고 6으로 했어. 그럼 A랑 가까운 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지. 그지? 이러면 A는 뭘로 판단돼? 세모로 판단돼야 돼? 네모로 판단돼야 돼? 몰라요. 3대 3이야. 그지? 이러면 오류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K값은 짝수면 오류가 나. 홀수여야 돼. 그래야 범주 판단이 용이한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자, 2번. A는 그림에서 K를 5개로 설정할 경우 사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했죠? 5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모가 3개. 사각형의 범주로 판단하겠죠. 자, 근데 3번. 최초로 선택된 K값이 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분집을 나눌 때. 4번. B는 처음 선택된 각 분집의 중심 위치가 나왔어 드디어. 분집의 중심 위치가 분집의 할당된 데이터들의 평균점과 일치하면 개별 데이터가 소속되는 분집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라 그랬죠? 더 이상 달라지지 않을 때 분집화를 종료한다라고 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과정, B의 과정은 분집의 중심 위치를 평균점이랑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야. 그지? 두 개가 똑같아 하지만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장 좁겠죠? 이해하시면서 봐. 그래서 답은 4번. 5번. A와 B 모두 거리가 가까우면 데이터 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군. 오, A와 B 모두에다가 밑줄 쳐놓고 별표 내기 쉽죠? 그럼 결국에 A 모델이든 B 모델이든 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거리랑 상관이 있다. 그치? 가까워야 비슷한 것이다. 가까워야 분집화되고 가까워야 그것으로 패턴화되는 거죠. 라벨링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3번은 몇 번이야? 1번이지 뭐. 1번이지. 아까 가가 어디 갔어?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식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입력이랑 훈련 데이터랑 다르기 때문이다. 그냥 건 볼 것도 없어. 그치? 4번 이해했어요? 봐봐. 읽는 것부터 해볼게. 다음은 각국 남자들의 몸무게에 따른 키를 구하기 위해 데이터 집합에 저장된 일부 각국 남자들의 데이터를 통해 만든 모델이다. 1차식 모델인 모델 A. 몸무게와 키의 상관관계를 직선으로 가정하고 있다. 출력 데이터인 키는 Y, 입력 데이터인 몸무게는 X로 놓으면 X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되고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의 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이 모델에서 잘 봐. A와 B가 파라미터래. 오케이? 파라미터
설정하면 틀리다고 해야 돼. 매개 변수는 A와 B야. 그래서 모델 B는 파라미터가 3개인 2차식. 이해되죠? 왜 3개야? 2차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가 보지? 모델 C는 우와 파라미터가 7개인 7개인 고차의 다항식으로. 검증 결과 모델 C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는 모델이다. 그럼 C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모든 훈련에 사용된 실제가 아니라 훈련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들은 여기 점에다 다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훈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일치하는 적합도가 매우 높은데 실제로는 어떤 거야? 과적합된 거야.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증가하면 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얘가 제일 단순해 얘들아. 그치? A가 제일 단순해.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인가 봐. B가 그 다음으로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C가 미쳤어. 보라색. 됐어? 얘가 C야. 보이지? 자, 그러면 C는 지금 과적한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훈련한 데이터를 이 위에다 그리면 걔는 100% 하늘색 선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치? 훈련된 데이터.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건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그럼 선치 봅시다. 틀린 거? 모델 A는 이쪽에서 볼게. 으쌰. 이쪽에서 볼게. 모델 A는 일부 훈련 데이터의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그러니까 A는 실제 데이터들을 찍어보면 훈련 데이터를 찍어보면 노란 선 위에 찍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훈련 데이터 집합에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야. 그러면 얘는 과소 집합이구만. 그치? 모델 C는 훈련 데이터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출력은 정확하지만 그치? 훈련 데이터 동그라미 하세요. 훈련 데이터 얘기한 거야. 새로운 몸무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군. 맞아요. 내가 몸무게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쪽 A에 가까워야 되는데 얘는 뜬금없이 여기에다가 혹은 내 몸무게가 이만큼이야. 그럼 키를 심하게 잘못 뽑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모델 C는 모델 B와 달리 특정 구간에서 체중 증가에 따라 키가 감소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키가 특정 구간에서 감소한대. 그러네요. 그죠?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키도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간이 생겼네. 그 구간 혼자 찾을 수 있어야 돼. 요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까지. 여기에요. 하늘색 내려간 부분. 모델 BC를 통해 고차다항식을 이용한 모델일수록 모든 구간에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땡.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죠? 반대라고 했지? 일반화 경향을 벗어나는 애들이 더 많다고 했죠. 5번. 그럼 답 4번이고. 모델 A에서 C를 통해 파라미터의 수가 많으면 매개 변수의 수가 많으면
고차 다항식일수록 다 똑같은 말이죠. 그지? 더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그치?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야. 복잡한 데이터에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 정도야. 생각보다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얘들아. 교재를 안 줬네. 학교에서 한번 해가지고 학교에서 힘들고 쌤이 있는데 아니 우리 재성이가 발표를 아니 그래? 쌤 수업 그럼 이게 일단 처음 얘들아 교재 보면 이제 순서가 조금 여기 뒤에 보면 컬러 뒤에 요 OX 있거든? OX 먼저 좀 써볼까?